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내리면 코스피가 무너지는 기이한 현상에 지치셨나요? 올해 개인 투자자가 쏟아부은 순매수 자금의 83%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려 있습니다. 전 국민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셈인데 정작 계좌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지수는 9,000을 향해 달리는데 정작 내 종목들은 하락하는 소외감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흔들리는 건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수십조 원을 팔아치워도 왜 주가가 버티는지 궁금하셨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남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다 지쳐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투자 판도를 완전히 바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겠습니다.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7월 시장을 뚫어낼 날카로운 대응 전략을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가 지수 3.6% 상승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뒤를 보면 처참합니다. 전체 종목의 80%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오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을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지수 상승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 쏠림 현상입니다. 고령층의 은퇴 자금부터 젊은 직장인의 적금까지 모두 이곳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종목이 무너지면 한국 시장 전체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4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31조 원이나 매도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시장이 폭락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오히려 버텼고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자마자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의 주식을 팔았던 개인들만 수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외국인이 팔아도 주가는 유지될까요? 정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몸값이 외국인이 파는 속도보다 더 빨리 커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지분율을 줄였지만 한국 시장 내 그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시장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매도는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산 비중을 맞추려는 자동 매도 트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팔 때 공포에 질려 던지는 것은 그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구조를 알지 못하고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수치만 보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보유한 주식을 던져버리죠. 하지만 차트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외국인이 물량을 쏟아낼 때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이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시장을 방어해온 것은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맷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이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시작된 지점에서 다시 흔들립니다. 이미 가격은 충분히 올랐고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함께 참여했다가 정작 상승 파동이 시작될 때는 두려움에 먼저 팔아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외국인의 매도,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이 모든 것들은 회사가 망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자산 배분 규칙과 기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발생하는 이벤트일 뿐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말 리밸런싱 유예 기간이 끝났고 7월부터는 기계적인 매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매도 압력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물량은 연말까지 분할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무너뜨릴 정도의 충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매도 물량을 기회로 삼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삼성전자 PBR 0.7배라는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는 1배가 지지선이었지만 이제는 0.7배가 새로운 바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전자 기준 약 31만 5천원, SK하이닉스 기준 약 270만원 초반대가 핵심입니다. 신규 진입자라면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지지선을 확인하고 소량씩 모아가는 전략이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반대로 보유자라면 이 지지선이 이탈되는지 여부만 확인하십시오. 이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흔들림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고 조금만 오르면 바로 팔아치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한 종목이 아닙니다. 정부는 반도체 벨트를 전국으로 확장하며 국가적인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작일 뿐입니다. 충청권의 패키징 공장,
호남과 충청을 잇는 새로운 반도체 수요 체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세금과 자원이 반도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외국인의 기계적인 매도 트랩을 이해하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공포는 구조를 모르는 사람에게만 실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구조를 꿰뚫어보는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던지는 매물을 줍는 황금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도망칠 때 여러분은 시장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특히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맺은 16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기억하십시오. 이 계약은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소외되었다는 그간의 평가를 뒤집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실적과 구체적인 계약 수주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시대입니다. 신규 진입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PBR 0.7배라는 수치는 절대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항상 시장의 지지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소량씩 분할 접근하는 전략은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분할 매수는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냉정하고 더 긴 호흡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기준들 잊지 마시고 꼭 차트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매도, 국민연금의 물량,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던지는 물량을 누가 먼저 채 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3%의 투자자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여러분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대응하는 사람과 그저 뉴스에 휘둘리며 계좌를 녹이는 사람의 차이는 7월에 결정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분석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주는 신호를 읽고 현명하게 대응하십시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실전 전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7월도 냉철하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